하지만 본부장은 없다. 주연의 일은 주연에서 해결한다. 그렇게 선언한 당사자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 보통은 당연히 본청 수사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냥 보면 주연 사건의 본청에 나가는 건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 사건이 되면 본청 수사관도 포함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본청 수사관이 현경 형사들을 수적처럼 부려먹는 경우도 흔합니다. 마치 현경 본부의 형사가 관할에서 경찰을 부려먹듯이. 현경 본부는 결국 본청의 지점일 뿐이다. 중앙 집권과 철저한 상하관계, 그게 경찰이란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청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건 본부장이 취임시 내세운 주연의 일은 주연에서 해결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그건 말 그대로 본청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그게 지켜지고 있다는 건 이 방침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본부장은 본청에 대해 상당한 발언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연의 일은 주연에서 해결한다. 같은 방침은 내걸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첫 회견을 불참하고 방침에 대해서는 부본부장이 대변했지만요. S연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경찰 조직의 상식을 뒤엎는 주연 본부장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기억에 남아있다. 어쩌면 본부장은 주연이 아니라 본청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청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던가 아무도 만난 적이 없으니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군요. 이런 사건과 관계없는 상상만 떠오른다. 수사회의는 차분히 진행되었지만 현장에서 입수한 정보 이상의 것이 없어 관심이 안 갑니다. 야, 세상은 옆에서 내 팔을 팔꿈치로 치면 말할 것 같다. 아무래도 너무 집중 안 했나? 뒤에 봐봐.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다. 뒤에 그의 말대로 뒤로 돌아봤다. 너 누구냐? 금발의 미청년, 신경질적인 얼굴로 서 있었다. 지난번 사건 이후 보이지 않았던 그 놈, 너 누구냐? 너 뭐하는 새끼냐 진짜. 나의 궁금하다. 얘 누구냐? 주연이형 수사 관계자의 출입할 수 없는 수사회의에 나타난 어울리지 않은 금발의 미청년. 근데 신경 써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고 하네요. 투명인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자니 문득 왕자님이 내 쪽을 쳐다봤다. 내 시선과 왕자님의 시선이 교차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왕자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감정도 없다. 잠시 후 왕자님은 돌아와서 회의실을 떠났다. 무감정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 새끼. 야, 세나건 수사 회의 중이야. 이상하다. 보통 회의 중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 사람들은 쳐다보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본대요. 트렌치 코트 사건은 또 그랬죠. 저 사람은 유령. 왜? 모두가 그를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상한다면서도 막 과장의 말은 많네요. 근데 왜? 그치, 상사가 까마귀가 하얗다고 하면 하얀 거다. 경찰 조직의 상하관계는 엄격하죠. 그치, 원래 같으면은 상하관계에 우리도 이제 지켜내야 하죠. 저 사람을 유령 취급해야 되는데. 하지만 너무 눈에 튀잖아. 그렇게 살 인간은 못 됩니다. 우리는 위인이 아니거든. 현장에서 보면 이미 동행. 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동행이고요. 이미 동행은 경찰관이 직무 질문을 하려는 자를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 근처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직무 질문을 받는 자 또는 받았던 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자신의 의지로 동행해 임의 동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게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혹은 교통방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 동행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범죄 수사의 수단으로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경찰서 등으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고 전화나 서면으로 불러내는 경우도 있고요. 호출을 받은 피의자가 본인의 의지로 출두하므로 이것을 임의 출두라고 합니다. 임의임으로 동행을 요청받는 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이상 동행이나 출두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두의 경우 이미 체포장에 나와 있는데 인근 주민이나 피의자를 배려해 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임의 동행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어디까지나 임의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도를 가지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니 거부하면 더 강제력 있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 동행을 거부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제 신청을 한 거죠. 나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부장도 경험 적은 우리를 특수 임명한 것이다. 본부장 우리의 가능성을 높이 샀다. 그렇게 믿고 싶네요. 과연 맞을까요?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가하커는 그렇게 말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큰 임무를 마쳐 지쳤다라는 느낌이군요. 정보는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냥 딱히 뭐 얻은 거는 없네요. 상호의 단서가 될 만한 거는 시체뿐이라고 합니다. 가볼까요, 그럼? 그래. 일단 가봅시다. 또 경보원이 계시는군요. 코에치 경보. 님이 경보와 맞췄다. 또 니네니? 그건 이쪽이 할 말입니다. 얘도 부검 결과로 들어가니? 회의가 그 지경이었으니까 무리도 아니지. 뭐 그렇죠. 코에치 형보다 그 수사회의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따라하지 마라. 바보니 너? 키사라기 선생님의 검시 결과를 듣고 그걸 토대로 과학적 수사를 한다. 따라하니 아니라 당연한 일이야, 그거는. 오히려 오컬트의 신체에서 쓸데없이 도시개나 같은 소리 나고 다니는 니네들이야말로 이곳이랑 안 어울려. 방해되니까 썩 꺼지지 못할까. 뭐래니겨? 시체 부검 결과를 들어왔을 뿐인데 또 싸운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계속 참았는데 너 평순경이다. 나이도 어리면서 나이도 계급인 계급도 위인 아니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32살이겠니? 결국 7살 차이 아니야?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 나이치곤 아무리 봐도 나보다 어려. 도련님 주제에 너야말로 건방진 소리 짝짝하세요. 무엇이라고라? 그건 그렇다. 어려 보이긴 아니야. 쓰량하고 늙어 보이는 건 사실이야. 네, 이제 슬슬 말리지 않으면 진짜 뭐 한판 일어나겠네요. 신타로 그만해. 꼬맹이랑 장난치는 건 그 정도로 해. 저는 장난치는 게 나는이잖아. 네. 한방 킬. 어이 코게치 아저씨 누가 꼬맹이라고요? 어이? 그렇군요. 어이 너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시침을 대는 거야. 한 번 더 말해봐. 어이. 야 그만해. 그냥 건달 아니야 그러면? 그거 지금 뭐 기가 막히는 눈으로 보고 있다. 괜한 창피를. 밤길 조심해라. 완전 본격적인 건달이다. 기억해두지. 어머 그만하게. 맛있어 보이는 남자애들이 깨악깨악 검은 하트 빵빵 거리는 모습을 감상한 건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귀중한 영양소야. 갑자기 과수형 소장 키사라기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다투고 있는 저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끌려 온 듯하다. 정말. 마녀님 누가 마녀야. 죽여버릴 거야. 죄송합니다. 키사라기 선생님의 위협에 세나곤이 이제껏 본 적 없는 멋진 경례를 했다. 화제를 일단 바꿔봅시다. 그건 그렇고 키사라기 선생님 시체 부검 결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래. 자 그래 데이터 베이스 먼저 보자. 사법 해부였지 이번에는. 법의 학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법의 부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 해부, 하나는 행정 해부입니다. 사법 해부는 범죄에 연관된 또는 의심되는 시체, 타살 시체, 변사체 등에 실시하는 해부이며 사인이나 사후 경과 시간 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시체에 있는 상처 여부와 종류, 그 성질과 상태, 개수, 흉기의 종류와 사용법, 사인과 상처의 인과 관계 등을 검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는 법의학자가 해부하고요. 사망 상황과 사인이 명확한 경우는 사법해부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해부는 사건이나 범죄에 연관되지 않은 시체, 구체적으로는 전염병, 중독, 재해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시체의 사망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해부입니다. 보통은 감찰이 간다고요. 법의부검 이외의 해부로는 병리해부가 있습니다. 병리해부는 병사자의 사인, 질환의 종류나 성질, 치료 효과 등을 해명하기 위해 시행되는 해부입니다. 진단이나 치료 방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실행한다고 하네요. 네, 턱이 아픕니다. 안으로 들어와 자세히 설명해줄게. 하트, 검은 하트, 빵빵, 코피 빵빵. 상냥하게 웃으면 우리에게 손짓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마녀의 겉에 발을 들였다. 딱히 느낌이 좋지 않다.
자, 그럼 시작할까? 키사라기 선생님은 옷과 피를 제거한 반쪽 시신 앞에서 생글거리며 선언했다. 범인은 누구야? 설마 그럴 리는 없지만 거울의 악마야? 오컬트는 부정하지 않은 뿐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역시 집착하는 것 같군요.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뭔지 오컬트 취급하는 건 넌센스란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군. 시키부 히토미에서 과학수의 원점이었던가? 얍빠리. 지금은 과학적 분서에 대해 이야기 중이니까 오컬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래. 그럼 순서대로 설명할게. 시체의 단면을 자세히 봐봐. 그 말에 나는 검시대에 누운 시체로 눈을 돌렸다. 단면은 깨끗하게 닦여 그 참혹한 상처, 절단되어 무참하게 손상된 뇌, 뼈, 척추, 근육과 지방, 그리고 내장에도 투지됐다. 사건 현장에 화장실 정도는 아니지만 희미한 죽음의 냄새가 났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감탄스러울 정도로 잘 잘렸군. 맞아, 몸의 중심, 선을 따라서 거의 완벽하게 반으로 잘렸어. 단면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척추, 절단에 작은 뼈조각이 있는 걸 보면 흉기는 톱으로 추측돼. 아침에 들은 것처럼 역시 이 피지아는 살인체로 절단된 건가요? 맞아, 산채로 싹싹. 아우야, 그러게 말이다 진짜.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싸웠으면서 피해자를 향한 마음은 똑같이 세나무와 니미 경보는 똑같이 고개를 젓고 있다. 두 종고를 마지막에 자른 흔적이 있는 걸 보면 범인은 고관절 부분부터 자르가. 씨. 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국이나 창이 톱날에 얽혔을 거야. 우와. 유연성이 있고 잘 안 잘리니까. 하지만 범인 내장을 손으로 누르고 보정한 다음 다시 톱으로 움직여 반으로 잘랐지. 와우! 어조는 가벼웠지만 묘하게 구체적이라서 무심코 범인의 순간을 상상하게 되어 기분이 안 좋아지는 동시에 범인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두 사람도 마찬가지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용히 있었다. 그 시점에서 출혈이 컸지만 아직 아슬아슬해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어. 하지만 톱날은 복부 부분까지였고 복대 동맥을 다쳐서 큰 출혈을 일으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사망. 산채로 하복부 부분까지 잘렸다는 건가? 어우야, 세상에나. 씨발 상상되잖아 이거. 어우야. 세랑과 니미 형과 똑같은 신음을 내며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구토가 치솟았던 것 같다. 자, 진짜 쿵짝 잘 맞네요. 참아, 토하지마. 저쪽에 세면대 있어. 키사라기 선생님이 말을 듣자마자 두 사람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선생님이 말한 방향으로 향했다. 이런 정말로. 아유. 면목 없다. 이야기 도중에 실례했습니다, 키사라기 선생님. 난 괜찮은걸? 신경 쓰지마. 아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인다. 미소에 괴로워하고 있는 표정 좋아하거든. 그런 거였나요? 남자 여자 가릴 게 없군요. 그럼 계속 말해주세요. 다음은 피해자 시체와 현장에 관한 기묘한 점에 대해서야. 기묘한 점이요? 충분히 기묘하다 못해 아주 무섭습니다만. 여기서 신타로에게 질문 하나 할게. 인간의 혈액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체중의 7, 8%잖아요. 근데 왜요? 그리고 그렇게 막 부르지 마세요. 정답. 피해자의 추정 몸무게는 50kg 정도야. 혈액 총량은 3리터 반에서 4리터지. 현장에서는 그에 가까운 양의 피 웅덩이가 있었어. 그치? 아침에 들은 거랑 같죠? 산채로 해체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그게 기묘해요. 사건 현장 사진을 봐. 피 웅덩이 부분에 뭔가 이상한 점 있지 않아? 뭐가? 아침에 내가 본 거랑 다른 게 없네요. 피해자의 시체, 그리고 피 웅덩이. 현장이 너무 깨끗하다. 잘 봐봐. 너무 깨끗하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았다. 그렇군. 그런 거였군. 살해 현장은 여기가 아닌 거죠, 그럼. 살해 현장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거군요. 뭐라고? 너무 깨끗하다는 건 벽이나 천정이 피자국이야. 여기가 현장이라면 피투성이가 아닌 게 부자연스러워. 그치? 톱으로 만약에 지졌다면 피가 사방으로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치? 고통스러워 도망치려고 날뛰었을 거야.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피바다가 들서다. 그러나 벽도 천장도 핏방울이 전혀 없다. 50점이야. 응? 벽과 천정이 핏방울이 없는 건 그 말대로지만 현장은 틀림없이 이건 화장실 아니야. 너무 깨끗하다고 해도 벽과 천정이 전혀 핏방울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사진은 알아보기 힘들었으려나?
아, 미안합니다. 결론은 피해자가 무저항 상태였던 게 아닐까라는 거다. 산채로 톱으로 썰리다면 당연히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대량의 피를 흘리면 날뛰면 벽이나 천장에도 엄청난 비말 흔적이 생기는데 당연한 뜻이야. 바로 그거다. 죄송합니다. 비말 흔적이 뭔지 몰랐어요. 만약 손발에 문도 구속했다면 그 흔적이 생활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어. 하지만 시체 손발에는 그런 흔적이 없어. 방어흔 같은 범인과 싸운 흔적조차 없어. 구속된 상태도 아닌데 완전히 무저항. 부자연스럽지? 투구꽃. 아, 투구꽃은 이거 독이죠. 투구꽃 안에는 독이 들어있죠. 아제빛과 단연초로 산의나무, 그늘이나 높은 초원들에 자생하는 투구꽃, 각시 투구꽃, 노랑 투구꽃, 새뿔 투구꽃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치사성 유독식물, 그쵸, 독이 있죠. 뿌리는 특히 맹독, 중독 증상으로는 전신마비, 구토와 복통, 부정맥이나 혈압저하, 경련 등이 있고요.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꽃이나 단풍가서 착각해서 중독사고가 많다고 하네요. 아, 활의 독으로도 투구꽃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독의 주요 성분은 알칼로이드이며 오래 가열하면 독성이 약해져가지고 사냥한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방에서는 투구꽃의 뿌리를 약으로 쓴다. 뿌리를 오두, 잠뿌리를 부자라고 하며 신경통나, 류마티스 등의 진통제로 이용한다고 하네요. 투구꽃 같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막 꽃 같은 거 먹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버섯 뭐 그런 거 캐 먹으려고 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막 나물 같은 걸 헷갈려가지고 먹었다가 독에 당할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범인은 원래 독살을 하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효과가 약해 피해자는 즉사하지 않았고 범인은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죠.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게 또 하나의 기묘한 점이야. 또 뭐 있어? 또 뭐야? 다투라 성분도 검출됐어. 다투라는 뭐야? 싸워라? 조선납 팔꽃의 별명이다. 만다라 게이? 비빌리? 라는 별명도 있지만 원예용으로 이용되는 건 다투라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라는 전체에 알칼로이드, 질소를 포함한 연기성 유기화합물을 뜻하며 대부분 유독, 그러니까 독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에도 시대에는 잎이 천식치료에 이용되었고 씨는 마취약의 주성분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치사성이 높진 않지만 독성이 강해 섭취할 경우 몸이 휘청거리고 건태감, 격한 구역질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량 섭취하면 환각이나 의식이 흐려지므로 정신의 균형을 잃고 미친 상태, 발광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맹독이지만 규제 대상으로는 지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재배가 가능하며 자생하고 있는 탓에 다투라의 뿌리를 우엉, 개화전의 봉우리를 오쿠라로 오해해 먹어 중독 증상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독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뭐 제재는 안 한다고 하네요. 다투? 뭐야 그건? 흰독말 풀이라고도 불리고 원예용으로도 많이 쓰여.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토나 피로감, 환각 등의 증세를 일으키지. 하지만 죽음에 이를 정도의 독은 아니야. 잘 안해. 독살을 할 거라면 다투라는 쓸모가 없어. 옛날에 다투라를 주제로도 통선산이는 마취야. 통선산은 뭐야? 아니 뭐 씨발 데이터베이스 이와도 이렇게 많이 나와. 에도 시대의 외과 의사인 하나오카 세이슈가 개발한 전신 마취제라고 하네요. 다투라의 몇 가지 약초를 더하는 조합을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을 반복한 끝에 통선산이라는 것을 만들기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신 마취제. 통선산을 이용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전신 마취 성공했고 유방암 수술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뭐 제조 방법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 통선산에 관련된 뭐 제조 방법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고 하네요. 왜 안 남겼을까? 그런 게 있었군요. 출처를 찾을 수 없는 수제 마취약. 투구꽃 같은 거는 산에 가면 있고 원예꽃은 꽃집에서 팔려나? 하지만 통선산의 제조법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어. 무려 에도시대 외과의가 비전이라며 만든 거니까 말이야. 기사라기, 네 의견 어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분 분석까지야. 나머지는 니네들 추리에 맡길게. 검은색 같은 뿅뿅. 만약 마취약이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싶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
범인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를 산치로 반으로 자르고 싶었다는 해석도 됩니다. 후자라고 하면은 개또라이죠. 또 한 가지 기묘한 점. 시체가 입고 있던 옷도 깨끗하게 잘렸어. 흉기는 가위야. 그것도 재단용 가위. 굳이 옷을 벗겨 피해자가 옷을 따로 자른 다음 반으로 자른 시체 옷을 입혔다. 그래, 맞아. 그 집착은 절대 평범한 게 아니야. 일종의 미학마저 느낄 정도야. 애초에 인체를 자른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니야. 하지만 범인은 일말의 동요도 없이 냉정하게 작업을 해냈어. 내장 처리를 보면 할 수 있지. 즉, 익숙하다는 뜻인가요? 첫 범행이 아니란 건가? 그 부분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인간을 죽이는 건 처음이지만 고기나 생선을 잡는 건 처음이 아닐지도 몰라.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물 해체 기술은 인체를 응용할 수 있어. 절개, 표피나 지방의 박리, 그리고 내장 처리도. 누님, 사람을 죽이고 해체하는 거랑 고기나 생선을 손질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보통 인간이란 건 말이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인간도 있어. 너도 그 중 하나잖아. 하지만 입으로 말하면 죽겠죠. 참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렇지. 2009년에 티언 FC에서 각성제 밀수 일당이 일으킨 토막 살인 사건이 있어. 목숨을 구걸한 두 피해자를 산채로 게다가 웃으면서 전기톱으로 목을 잘라 살해, 그리고 시체를 훼손해 살인을 항고해버렸어. 장난이 아니네. 전부 체포되지 않았지만 살해 실행범은 체포돼서 사형이 확정됐어. 범인 일당은 다 체포되지 않았군요. 몇 명은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 이건 뭐야? 전문 용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범죄자 인도 조약.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입니다. 조약은 양국이 서로 맺었을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범죄인을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타국으로 톡 갔을 때 원 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그 새끼를 다시 이제 데려오는 거죠. 일본의 범죄자가 도망쳐 미국에 있을 때 일본이 인도를 요구하면 미국은 그 범죄자를 체포해 일본으로 넘겨야 합니다.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의 범죄자 인도 의무는 없으므로 각 국가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약이 없는 나라 사이라도 국제 예의로서 인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 대상은 중재인 한정되고요.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제도가 없는 나라가 사용제도가 있는 나라에 인도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은 일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뿐입니다. 일본이 사용제도가 있는 게 조약 체결이 극단적으로 적은 이유라고도 합니다. 범죄자 인도조약을 생각하면 일본의 범죄자가 도피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 이의 나라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 범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은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인도조약이 없는 나라로 도망쳐도 영원히 죄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톡 간다고 해도 그 공소시효 기간이 줄어들진 않네요. 상식을 초월한 거라면 2007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도 있습니다. 반발심? 어떤 사건인데? 10대 청소년들이 쾌락을 목적으로 한 달 동안 어린아이나 노인 등 신체적 약자만 노려서 21명을 폭행, 살인한 잔인한 사건이야. 맞아, 그랬지. 게다가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겠지? 네, 범인 체포 어쩌다가 그 비디오가 인터넷에 퍼져서 아무나 볼 수 있었다고 하죠. 어휴, 쓰레기 새끼. 쾌락 사기는 정말 답 없네. 그런 거야? 원하는 즉 너무 증오해서 살해하고 싶은 거잖아. 보통 인간이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한 상대가 그렇게 많진 않아. 그렇지. 범죄 심리학 통계에 의하면 원한에 의한 살인범의 재범률이 낮은 건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해. 하지만 그건 평범한 인간일 때 이야기죠. 맞아, 검은색 카트뿅. 반대로 말하면 굴레를 벗어난 인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도 태연히 할 수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뭐 사이코패스. 나 자신이 경험했던 블라인드맨 사건 정말 비정상적이죠. 미쳤죠 진짜 그거는. 블라인드맨 사건 정말 개충격이었죠. 인간은 무서운 생물, 인간은 잔혹한 동물,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범인은 무슨 생각으로 피해자를 죽였을까요? 모르지. 시체에 대한 집착을 볼 때 원한이나 강도 같은 건 아니야. 정상인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해. 범인은 비정상인 혹은 잠시만요. 그 전에 분기 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아직까진 공동 루트예요. 아직까진 공동 루트야.
진짜 악마이실지도. 여기죠. 부정을 못하겠네. 들을 건 다 들었어. 가자닌 타로. 네, 오컬트적 수사는 너에게 맡기지. 사건 해결은 우리에게 맡기도록. 아우. 님이 경보나 앞장서 걷는 코게치 경험을 따라가며 여태 쓸데없는 한마디를 꼭 더하고 가네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접근할 게 틀림없다. 키사라 선생님의 이야기를 범인이 상식을 벗어난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특수는 우리는 평범한 부서가 아니야. 공표되진 않았지만 주연에서 빈발하는 괴기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본부장 직속의 특수한 부서. 나는 광인의 논리, 광인의 사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다. 시야를 넓게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수사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 지금 알고 있는 범행 내용으로 범인의 생각을 상상해보자. 셀프 퀘스천? 자, 셀프 퀘스천입니다. 자, 셀프 퀘스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공동 루트에서의 셀프 퀘스천은 여기서는 이제 그겁니다. 바로 루트가 갈린다는 겁니다. 루트라고 하는 건 두 가지죠. 네, 오컬트 루트와 사이언스, 과학적인 루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선택할 거는 첫 번째, 과학적 루트냐 아니면은 오컬트 루트냐. 피해자의 몸과 가치관, 그리고 거울에 대한 시체에 대한 집착, 피해자에 대한 애정으로 가겠습니다. 키사라 선생님은 원한이 아닐 거라고 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애정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굳이 피해자의 땅 밖에 잘라 정중하게 입혀놓은 옷은 아기와는 정반대의 감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진짜로. 정말 미운 상대라면 벗긴 옷을 다시 입힌다는 번거로운 행동을 할까? 모르죠. 다만 애정을 가진 상대를 왜 죽였냐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전혀 실마리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 참상은 모르겠다. 쾌락사건, 쾌락살인을 위한 범인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목적. 쾌락으로 가겠습니다. 쾌락 사건. 살인 수법이나 시체를 마치 전시, 과시한 듯한 행동을 보면 그렇게도 보인다. 하지만 독성 식물을 섞은 걸 먹이는 등의 번거로운 행동이 자꾸 걸립니다. 피해자가 정황을 못하게 하면 전기 충격기하고 하면 그만입니다. 경찰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각종 규제, 경찰에 의한 적발이 있음에도 전기 충격기가 범죄에 쓰인 경우는 많습니다. 그니까 반으로 자르면 어차피 죽으니까 후두부를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죽여도 되죠. 하지만 번거로운 행동의 쾌락살인마 특유의 미학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평범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라 말하긴 이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뭐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범인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그것뿐이다. 일단 단서가 너무 적어요. 피해자의 시체, 옷, 그리고 혈액뿐이네요. 소지품도 없고 뭐 범인이 가지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좌반신은 왜 가져갔을까요? 그러니까 50kg를 반 자르면 거의 한 25kg라고 해도 무거워요. 25kg 의외로 무겁지. 근데 그거를 옮겼다면 오히려 들켰을 가능성도 아니면 바닥에 피가 흘렀을 가능성도 높은데 왜 이거를 굳이 왜 굳이 그랬을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장례식으로 가겠습니다. 장례, 애도하기 위해서일까? 여러 사정으로 몸 일부만 안장 또는 화장하고 장례를 치는 경우가 있다. 유명한 곳으로는 목무덤이 있다. 전쟁 중 적을 죽인 성과를 재고 본인 확인을 위해 목만 자린 무사들과 참수된 죄인 등을 애도하는 곳이 각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좌반신을 그렇게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감정을 가진 관계라면 살인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비정상적인 인간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긍은 그다지 안되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살인의 기념품, 연쇄살인범, 특히 쾌락살인자는 그런 걸 모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피해자의 장식품이나 옷의 일부 혹은 피해자의 상세한 프로필을 적어 모으기도 합니다.
입에 담기도 끔찍하지만 시체 전부다 일부를 가져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도 비슷한 느낌은 뭐 나긴 나는 것 같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두서없는 생각만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결론을 내야 되긴 하죠. 결론은 범인은 악마다 하겠습니다. 범인은 악마다. 대놓고 그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 머리를 걱정할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비유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말할 거다. 악마의 짓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다. 그 행위를 인간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 우리는 그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 자, 루트 가려나요? 아직까지는 공동 루트네요. 뭐라도 떠올랐어? 유감이지만 아무것도. 키사라기 선생님의 말씀은 반추인 것 뿐이야. 지금 시점에서는 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감시과라도 가볼까? 어쩌면 그 표지판에서 지문이나 뭔가 나왔을지도 몰라. 제대로 듣고 있었네. 의외로 그런 건 안 나왔는데. 좋은 생각이야. 가보자. 그래. 그럼 둘 다 있네. 이쪽에서도 뭔가 나오면 알려줄게. 검은색 하트 뿅! 키사 선생님의 응원을 받으며 감시과로 향했다. 뭔가 새로운 단서가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별로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오컬트루트를 골랐기 때문이지. 헛걸음이었네. 감시과였을 때 마치 마법이라도 쓴 것 같다니 헛소리나 해대고. 표지판에는 지문도 없었고 물증조차 안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족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마법이라고 쓴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 감시관의 표정을 보니 우리 특수에 대한 비꼼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자, 데이터베이스 족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자취죠. 개소콘이라는 은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족적이라는 사건 현장 등에 남겨진 발자국, 그쵸? 경찰의 은어이기 때문에 유래는 분명하지 않지만 개소는 신발 버전으로 개소코에서 따왔거나 오징어 다리, 개소에서 따왔다고 추측이 됩니다. 콘은 콘새끼에서 따온 거라고 여겨지고요. 뭐 현장의 발자국에서 사실을 도출하는 과학수사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알죠. 발자국이 누구 것인지 발견된 장소에서 일하는 일을 아는 게 주 목적입니다. 뭐 석고법, 석고를 부어가지고 구체로 채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젤라틴 또는 젤리 형태의 물질을 눌러서 채취하는 방법 또는 철분, 반응시약을 이용한 방법, 카메라 스캐너를 이용해서 3차원 촬영도 있습니다. 뭐 일단 족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맨발인 경우는 개인마다 다른 족적 영상, 종문이 남기 때문에 알기가 쉽고요. 신발을 신는 경우에도 신발의 종류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족적 현상이 같아도 밑창이 다른 방식은 걸음걸이 등에 따라 하나하나 달라서 피의자의 신발과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세상원의 거짓말과 함께 오컬트로 고려해서 수사한다는 우리의 방침이 감식과만까지 퍼진 모양입니다. 벌써 해도 지고 단서 돋고 오늘 여기까지인가 봐. 쳇. 세상원은 짜증을 부렸다. 무리당이다. 한 사람이 살해당했는데 진전이 없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갈데없는 분노와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빨리 범인을 찾지 않으면 또 새로운 희생자가 나올지 몰라. 만약 쾌락이 목적인 범인이라면 더더욱. 일단 세라곤은 진정해. 아직 피해자의 신원이라는 단서가 남아있어. 키사라 선생님이 금방 밝혀줄 거야. 지금은 그냥 기다리자. 그래, 그렇지.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누구야? 야, 근무 중에 무음으로 좀 해놔봐. 어울리지 않는 잔소리라는 세상을 무시하고 액정하는 뭐하다. 표시 제한? 발신 표시야? 본부장이겠죠 뭐. 그럼 저 검은색으로 할 거냐? 내 티어입니다. 바쁜 와중에 미안하고 상황을 듣고 싶어서 말이야. 보고를 해줄게. 검은 전화로 하면 될 것을 왜? 발신 표시 아니라 전화는 부서의 검은 전화로 걸면 되잖아요. 사무실에 있었나? 아직 현장이나 어딘가를 수사한 줄 알았지. 이미 탐문이나 현상을 수색하게 늦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나? 내가 젊었을 때는 먹고 자는 거 잊고 수사에 몰두했었어. 아, 그랬구만. 선배와 둘이서 수사에 빠져 살던 매일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다. 즐거운 목소리에서 순식간에 떨리는 목소리가 바뀌었다. 공원 사건에 대해 설명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선배라는 사람과도 이런 사건만 맡았던 게 아닐까? 그럼 보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너무나 연장되다. 본인의 젊은 시절과 비교하는 말을 듣고 난 조금 짓궂을 마음이 들었다. 우선 피해자의 상태는 초기 보고대로 정확히 반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과수연의 키사라 선생의 말씀으로는 산채를 하고 합니다. 헉하고 소문을 들키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다. 범인의 동기와 목적은 전혀 모르겠고요. 시체에서 독성물이 검출되었고 그건 마취 목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산채로 피해자를 양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사건이구만. 전화 너머로 구토로 참는 소리가 났다. 어느 정도 무섭도록 단어를 고르긴 했지만 이 정도라니 겁쟁이 맞다. 좀 더 시위험해 보기로 했다. 본부장님 뒤에! 으악! 끊었다. 마지막에 난 소리는 전화를 떨어뜨린 소리였나? 라이어즈한테는커녕 가벼운 거짓말을 했지만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은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 저렇게 놀라는 게 지연이의 톱 본부장 맞아? 본부장이 뭐래? 임무수고 앞으로 부탁한대. 아 빨리 범인을 찾자. 갑자기 피곤해졌다. 돌아가서 쉴까? 오늘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 야 민망하겠다. 여기까지는 그리 멀지 않지만 오늘은 정신을 빼놓는 일이 많기에 다리가 무겁다. 야 기다려. 뒤에서 세나곤이 달려왔다. 진정 없는 수사에 짜증내는 모습과 달리 밝게 웃고 있다. 단서로 찾은 건 아니겠지 나는. 집에 갈 것만 하면 어때? 역시 기분 전환이 빠르네요. 좋은 가게 알고 있어. 어때? 이 패스는 설마 오그라치와 같은 공기. 어제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랑 맥주 사서 간단하게 저녁을 때울 생각이었습니다. 좋아 가자. 그렇게 나와야지. 빨리 가자. 역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가까워. 역시 근처하게. 외국인이 있으면 좋겠다. 외국인. 세나곤은 따라 걸으지 5분. 주인장님 나왔습니다. 주인장 하는 남성에게 가볍게 인사한 세나곤. 단골집. 익숙한 모습으로 카운터에 앉아 손짓으로 나를 본다. 주인장 그거 있어? 세나곤의 질문에 주인장이 물론이라고 답합니다. 그럼 이 녀석에겐 그거죠. 다른 건 늘 먹던 대로 부탁해. 이번엔 내가 안 끼는 새 마음대로 주문했다. 게다가 그거랑 늘 먹던 대로라니. 뭔 소리야. 나 이 가게 처음 왔는데? 카운터 속에 앉으면 당연한 불만을 냈다. 여긴 나한테 맡겨라니까. 언짢은 일은 없게 해줄 테니까. 웃고 있다. 깨달음의 경지 해탈. 왔다. 내 앞에 그게 놓이고 세나곤은 활짝 웃었다. 그거라는 건 1번주. 게다가 잔인한 표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아 좋은 향기야. 마우스로 태클을 걸었다. 이게 뭔데? 처음부터 1번주냐? 나 이래부터 여자야. 파트너라고 완전 남자친구입니까? 그런 겁니까? 저도 처음엔 맥주나 추하이를 마시고 싶다. 추하이가 뭐야? 마셔봐. 지연 케이시의 무라본점의 명주 샤쿠주로의 준마이 다이 긴조 쿠로즈라야. 뭔 소리야? 처음 들어본 수야. 샤쿠주로는 메이지부터 쇼와 시대까지 활약한 가부키 배우 이치가와 샤쿠주로에서 따온 건데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후회도 이미 늦었다. 세나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을 했다. 이치가와 샤쿠주로는 이치가와는 지연 케이시 출신으로 동해 제일이라 불렸던 가부키계의 거물이야. 케이시 S강 연안에 1200그루의 벚나무를 심어서 일본 벚꽃 명소 100선 중 하나를 만든 위대한 인물이야. 참고로 그 S강 연안의 벚꽃은 경의를 담아 그 사람 벚꽃이라고 불러. 초보에 정말 멋지게 벚꽃이 피니까 죽기 전에 한번 가보기 좋을 거야. 아무튼 그런 대단한 인물의 이름을 딴 명주 중에 명주야. 어때 개쩔지? 몰라, 난 술 안 좋아해. 그러게 말이야. 말을 더듬고요. 야,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아이젠 세나곤이 정말 대단해. 자기 동네 참 사랑하네요. 어떤 맛일까? 표면 장력으로 쏟아오는 수에 입을 가져다 대고 마셨다. 풋사과를 떠올리게 하는 달콤하고 상쾌한 긴지향과 깨끗한 맛에 느껴지는 심플한 산미가 혀를 자극해 식욕을 돋군다. 과일주인가봐요. 멋있다. 맛있다. 역시 다이긴주답다고 할까? 세나곤의 명주 중의 명주라고 말할 이유를 알겠다. 맛있지? 자랑스럽게 보는 세나곤. 굉장히 주연을 잘하고 싶까보다. 근데 왜 네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해? 맛있어서 놀랐어. 먼저 받아서 미안해.
나 신경 쓰지 마. 마침 울렁쳐 나왔으니까. 너 안 마셔? 나 술 못 마셔. 뭐야, 마시라는 건 너 아니었어? 마음속에서 영혼의 외침을 끝내나는 되도록 침착하게 세나고니가 물어본다. 근데 왜 하자는 하고 있어? 그게 형사였잖아. 수사 회의를 마치고 겸시 결과를 듣고 퇴근 후에도 한 잔 걸치면 사건을 곱씹니다. 그치? 너도 안 마시냐 근데. 그니까 분위기 말이야.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형사 드라마에서 봤니? 어떻게 알았어? 본부장이 보낸 모스 신호. 의외로 이 효과를 잘 봤네요. 나는 크로즈라. 세나는 오롱차. 건배. 간빠이. 짠. 쫄랑쫄랑쫄랑. 그 후 우리는 막차 직전까지 이야기에 열중했다. 실은 1시간 정도로 마칠 생각이 있지만 화제가 이번 사건을 옮겨가 열띤 논의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단서가 적은 탓에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논의는 아니었지만 세나고는 사건 해결에 대한 패기와 고향을 지키려는 기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파트너와 둘이서 술잔 나눈다. 세나고는 한 방울도 안 마셨지만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내 방이다. 술 취해서 돌아와 재킷만 벗고 셔츠도 벨트도 슬랙스도 입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었다. 잠자리가 불편하다. 덕분에 이상한 꿈을 꿨다. 그립기도 하고 슬픈 기억도 공존하는 꿈. 낮에 블라인드맨 사건을 떠올렸기 때문인가? 이 소리는 휴대폰 소리네요. 알람 소리는 아니다.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면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다. 또 발신 표시 아니야? 본부장이야. 틀림없다. 본부장 맞아? 4시 44분. 하필 4시 44분. 본부장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전화를 받아보자. 네, 티어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미안해. 맞네, 그것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 설마? 사건입니까? 감이 좋아서 다행이네. 유원지에서 시체가 나온 모양이야. 고작 그 말을 하는데 숨이 끊어질 것만 같다. 설마 또 양단된 시체가 나왔습니까? 그런 것 같네. 몇 시간 전 유원지에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갔던 스태프가 발견한 것 같네. 자세한 연구는요. 자료는 항상 타는 차에 넣어놨네. 그럼 잘 부탁하네. 끊어놨다. 평범하게 자료를 건네주는 건가? 아니면 아침 일찍이라 거기까지 손을 쓰지 못한 건가? 일단 세나곤에게 연락을 해 현장에 가자. 번호 알아 근데?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이어진다. 당연히 자고 있겠지만 형사의 숙명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아, 모닝콜은 물탁한 적 없는데. 9번째 신호에 겨우 세나곤이 전화를 받았다. 당연히도 졸린 목소리다. 야, 사건이야. 사건. 마지카! 사건이라고 말한 순간 목소리가 바뀌었다. 그때 역시 뼛속부터 형사다. 자료는 차에 있는 것 같아. 1시간 뒤에 현경 본부에서 만나자. 1시간이 아니라 15분 뒤에도 괜찮아. 역시 자칭 가장 빠른 남자. 하지만 나는 서둘러도 1시간은 걸린다. 어째서 어젯밤에 샤워를 하지 않았을까?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1시간 뒤에 봐.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알았어. 현경 본부에서 보자. 뚝한 짧은 손이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또 사건이. 이번엔 뭘까? 일단 준비를 시작하고요. 또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번엔 또 유원지네요 이번에. 잠깐만. 이건 무슨 분기야? 자, 아직까지도 공동 루트입니다. 자, 진정한 도시괴담 신하야리가미 2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 나누다는 여기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